저희 일단 중간고사 때까지 사전 강의는 당분간 없을 거고, 이번에 좀 휴강이 많아서 클러스터링을 2주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2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오늘 K민즈 클러스터링 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할 거고, 이제 월요일에 클러스터링 파이썬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하나, 이거 아직 제가 연휴 때 녹화를 못 했거든요. 요거 파이썬 강의 하나, 이거는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는 보강이에요. 그냥 사전 강의는 아니고 보강하는 거니까 뭐 따로 보고서 같은 거 쓸 필요 없고, 네, 하여튼 요거는 올리면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19일 날 네, 19일 날 요때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고, 네, 그리고 그때 중간고사 날짜를 정했죠. 수요일이라고 정해놔서 월요일에는 따로 수업 안 하고 휴강할 거고요. 네, 요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네, 그렇고 중간고사 다시 한번 말씀 또 드리면은 언제였지? 10월 26일. 중간고사는 10월 26일 오전 10시입니다. 수업시간. 수업시간에 볼 거고, 뭐 당연히 여기 몇 호? 404호? P404호에서 볼 거고, 그리고 범위는 네, 중간고사 전까지, 그러니까 클러스터링까지 다 들어가겠죠. 여기에는 이론도 들어가고 실습도 들어가고 과제도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때 여기 치팅 페이퍼를 하나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한쪽이라고 했잖아요. 한 장으로 합시다. 한 장. 치트 시트라고 할게요. 한 장. 그러니까 양면을 말하는 거예요. 두 쪽이요, 두 쪽. 딱 한 장 들고 올 수 있어요. A4 용지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으로 써도 된다. 손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로 정리를 해서 출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강의 자료 다 축소해가지고 그냥 양면에다가 출력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딱 한 장 들고 올 수 있어요. 한 장. 요거 말고는 다른 거는 쓸 수 없으니까 요거 한 장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코드 시험 범위예요. 주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은, 뭐 예전에는 빈칸 채워 넣는 문제, 뭐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함수라던가,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어떤 뭐 식 같은 거 채우는 것도 나온 적이 있고, 아니면은 뭐 이 알고리즘이 뭐 배치 그레디언트냐 스토캐스틱이냐 이런 거 맞추기, 아니면은 이게 뭐 로지스틱이냐 펄셉트론이냐 그런 거 맞추기, 그런 거 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기출 다 올려드렸으니까 기출도 많이 참고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좀 기출 보면은 많이 비슷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좀 새로운 문제도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네, 적절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 질의응답할 때 여기 요날 기출 물어보셔도 돼요. 요날 뭐 기출 문제 중에 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어떻게 이거 이런 답이 나왔냐 이런 거 물어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되게 오래 쉬다 와서 그런가 좀 정신이 없네요. 네.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 오늘이랑 다음 시간 그리고 실습 시간에 하게 되는 거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고, 요거는 대표적인 unsupervised 메소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리니어 리그레션, 뭐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까지 봤던 거 이거 전부 다 슈퍼바이즈드였죠. 지도학습이었죠. 지도학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입력이랑 그거에 맞는 출력, 정답이 되는 요거를 항상 쌍으로 학습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다루게 될 이 언슈퍼바이즈드에서는 입력만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주어지는 게 입력값만 있어요. 이 입력을 넣어서 우리가 얻고 싶은 정답이 따로 주어지지 않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unsupervised method라고 하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게 되는 unsupervised method로는 제 기억에는 크게 클러스터링이랑 디멘셔널 리덕션 정도가 있을 거예요. 차원 축소라고 해서 이제 입력의 차원을 고차원의 데이터를 낮은 차원으로 효율적으로 축소하는 방법, 이런 거 배울 텐데, 그것도 이제 unsupervised method가 될 거거든요. 그거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될 건데, 어쨌든 이번에 다루게 되는 클러스터링, 요게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unsupervised method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결국 뭘 하는 거냐면은, 클러스터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넣어요. 입력 샘플을 여러 개를 넣겠죠. 그걸 넣으면은 어떤 레이블이 나와요. 뭐 클러스터 내지는 레이블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2차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2차원의 입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12개의 샘플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12개의 샘플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는 따로 레이블은 달려있지 않아요. 그냥 12개의 샘플, 이거 뭐 하나가 그냥 벡터 하나잖아요. 뭐 10,5, 뭐 여기가 뭐 8,3 이런 식으로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입력 데이터만 주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보면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안에 좀 비슷하게 묶일 수 있는 그룹이 3개 정도 있다. 뭐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기에 다른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여기에 또 그룹 하나가 모여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얘를 우리가 뭐 1번이라고 붙이고, 뭐 얘를 2번이라고 붙이고, 얘를 3번이라고 붙이자. 를 출력해주는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에요. 누가 누구랑 비슷한가? 누가 누구랑 비슷해서 어떤 애들끼리 하나의 그룹으로 묶일 수 있나? 그래서 그거를 출력으로 얻어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빨간색 점으로 찍어 놓은 이런 것들이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한 꼬리표, 이 샘플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하는 그런 꼬리표가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입니다. 네. 우리가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어떤 묶음을 말하잖아요. 묶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러스터 서버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개의 뭐 서버 같은 거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별들이 모여 있으면은 뭐 성단, 성운 얘기할 때도 그거를 클러스터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이 모여 있다, 모여서 그룹을 이룬다, 그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국말로는 군집화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크게 2개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배울 거예요. 오늘 하게 되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랑,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그 믹스처 모델을 사용을 하는 그런 클러스터링이랑, 요거 2개를 할 거고, 요거 말고도 뭐 여러 개 있습니다. 뭐 DB 스캔이라던가, 뭐 티스니도 뭐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 있나? 이건 차원 축소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K-민즈라고 하는 이유는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입력을 넣을 거예요. 노테이션으로는 이렇게 x1, x2부터 X 라지 n개라고 쓸게요.
이렇게 입력을 넣을 거고, 입력 말고 또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우리가 명시를 해줘야 돼요. 요것도 같이 입력으로 넣어줘야 돼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자동적으로 찾는 방법들도 나와 있긴 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은 여기 K가 붙어 있잖아요. K. 이 K가 여기 클러스터의 개수가 K개에 있다라는 뜻에서 K-민즈예요. K-민즈. 그래서 입력을 라지 n개의 입력을 넣어주고 여기 안에 클러스터가 K개 들어있어 라고 딱 던져주면은, 그러면은 여기 총 라지 n개의 데이터 중에서 K개의 클러스터를 딱 뽑아내 가지고 이제 각각의 샘플들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으로 나오는 거는 원 오브 K 코딩을 할게요. 원 오브 K 코딩으로 되어 있는 레이블을 하나 줍니다. 우리는 얘를 R이라고 할게요. R. 그래서 R은 N by K의 행렬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여기 행의 개수가 샘플의 개수만큼 들어가 있고, 이 열의 개수는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열이 쌓여 있는 원 오브 K 코딩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출력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요.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고, 아니야, 이거부터 얘기합시다. 여기 K-민즈 클러스터링이 돌아갈 때 각각의 클러스터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요, 그 클러스터의 평균 내지는 중심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때는 센트로이드라고 해요. 또는 평균, 그 중간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은 돌아가는 동안에 K개의 중심을 들고 다녀요. K개의 중심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샘플들이 이제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개의 평균을 들고 다니면서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간다.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갑니다. 이터러티브하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게 이터러티브 메소드죠. 우리가 어떠한 지점에서 파라미터 세타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요만큼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파라미터 세타를 갱신하잖아요. 업데이트 시키잖아요. 얘가 0.1일 때 계산을 했더니 0.15가 돼. 그러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얘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0.15에서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또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줘. 또 0.18이 돼. 그러면 걔를 가지고 또 여기다가 0.18 새로 업데이트된 이 값을 넣어서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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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고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를 우리가 이터러티브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다. 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도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렇게 써볼게요. K개의 중심 위치를 계산을 해요. K개의 중심 위치를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은, 뭐랑 뭐 가지고 하냐면은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레이블을 가지고, 화살표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입력으로 들어와 있는 이 샘플들 있잖아요. 이 샘플이랑 현재 시점, 반대 방향부터 할게요. 죄송합니다. 반대 방향부터 합시다. 잠시만요.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할게요. 주어진 샘플이 있어요.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K개의 중심이 있다 쳐요. 이거를 가지고 뭘 계산을 하냐면은 레이블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거 차차 설명드릴게요. 주어진 샘플은 변하지 않죠. 그냥 변하지 않는 샘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K개의 중심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K개의 중심이랑 이 각각의 샘플이랑 비교를 해서 너는 누구랑 제일 가깝니를 따져서 레이블을 한번 계산을 해요. 이렇게 레이블을 한번 계산을 하고, 레이블을 계산을 한 다음에는 이 레이블이랑 또 동일한 고정이 되어 있는 샘플 있잖아요. 이 레이블이랑 샘플을 가지고 이 중심의 위치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요. 그러면은 얘는 바뀝니다. 이 샘플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심이 업데이트가 돼서, 그러면 그 클러스터의 각각의 중심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바뀐 그 평균의 위치에서 다시 레이블을 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레이블을 계산을 하고, 그럼 레이블을 가지고 또 다시 중심의 위치를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물고 돌아가는 그런 식의 이터러티브 메소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블부터 설명을 해 볼게요. 레이블. 원 오브 K 코딩으로 되어 있는 레이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요렇게 x1, 뭐 여기 x2, x3, x4, 여기도 할까? x5, x6, x7, 요렇게 총 7개의 샘플이 요렇게 모여 있다고 해 볼게요. 7개의 샘플이 모여 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 K개의 센트로이드 중심의 위치는 우리는 뮤로 표시할 거예요. 뮤 또는 벡터라서 이렇게 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할 거예요. 뮤가 예를 들어서 3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뮤1이 있어. 여기에 뮤2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색 써야겠다. 여기에 뮤3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샘플의 개수는 7개죠. 클러스터의 개수는 우리가 3개로 설정을 해놨어요. K는 3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뮤1, 뮤2, 뮤3가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여기에 딱딱딱 찍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레이블을 한번 구할 수 있어요. 레이블. 이 R이라는 행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그 샘플 개수의 행이랑 클러스터 개수의 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7 by 3짜리로 나올 거예요. 7 by 3짜리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여기 한 줄 한 줄 해서 총 7줄이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줄, 이 첫 번째 줄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 첫 번째 샘플이 요거 중에 누구랑 제일 가깝니를 표현을 하고 있는 어떤 행렬이 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샘플이 뮤1, 뮤2, 뮤3 중에 뭐랑 제일 가깝죠? 뮤1이랑 가깝나요? 뮤1이랑 제일 가깝죠? 그러면은 여기가 1, 0, 0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이 첫 번째 줄이 결국 의미하는 게 뭐죠?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샘플이 뮤1, 뮤2, 뮤3랑 비교했을 때 뮤1이랑 제일 가까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원 오브 K 코딩이죠. 마찬가지로, 아이고,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이면은 두 번째 샘플이니까 얘에 대한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에는 0이랑 1이 이제 3개가 들어가야 될 건데 1은 딱 한 번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0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누구랑 제일 가깝죠? 뮤2랑 제일 가깝죠?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요렇게. 여기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두 번째 샘플. 내가 두 번째 샘플이 뮤1, 뮤2, 뮤3 중에 뮤2랑 제일 가까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거를 해보는 거예요. 요거. 샘플이 주어지고 중심이 주어졌을 때 레이블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거 x3에 대해서도 할 수 있죠. x4도 할 수 있고 x5, x6, x7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총 7 by 3짜리 그 원 오브 K 코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레이블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주어진 샘플,
x1부터 x7까지 주어져 있고 주어진 센트로이드 뮤1부터 뮤3까지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레이블 R을 구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간단하죠. 여러분 이거 기출 보세요. 이거 제가 무조건 냈던 문제예요. 이거 딱 예시 주고서 뭐 매트릭스 R 만들어 보세요. 이런 거 거의 매 학기 냈습니다. 이거 네 참고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그러면은 이 행렬을 보고 7개의 샘플 중에서 7개의 샘플 중에서 그럼 7개의 샘플들이 뮤1, 뮤2, 뮤3랑 막 거리를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뮤1이랑 제일 가깝다고 얻어진 샘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요거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뭐를 보면 되죠? 요거를 보면 되죠. 이게 결국 뭐예요? 뮤1이 뮤1이 제일 가깝다고 여겨진 샘플들이니까 여기 이 열의 합을 구하면은 그 뮤1이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 샘플들의 전체 개수를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뮤2에는 여기 두 개 묶였잖아요. 2번이랑 7번. 그러니까 이게 이 열의 합이 2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5번, 6번 여기가 1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은 얘를 또 다시 가져와서 요거랑 요걸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 시키는 게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아, 요거 지워도 될까요? 한번 지울게요. 이 시점에서 뮤1을 업데이트 해볼게요. 뮤1을 업데이트 해볼게요. 뮤1은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 거냐면 얘를 보고 1번, 3번, 4번을 평균을 내요. 요렇게. 지금 1번이랑 제일 가깝다고 여겨졌던 애들만 뽑아다가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를 가지고 평균을 내겠죠. 뮤1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뮤2 뮤2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 x2 더하기 x7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동하겠죠. 마지막으로 뮤3 똑같죠? 여기 전체 샘플 두 개 골라졌죠. 그럼 이렇게 돼서 여기로 업데이트가 되겠네요. K-빈즈 클러스터링 설명 다 했어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했어요? 주어진 샘플 이제 x1부터 x7까지 주어지고 주어진 레이블이 있었죠. R이 있었죠. R. 이거 가지고 중심 뮤를 갱신을 한 거죠. K개의 중심.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이 샘플이랑 레이블 가지고 얘를 업데이트하고 또 반대로 돌아갈 때는 이 샘플이랑 중심을 가지고 레이블을 구하고 이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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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 모여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애들의 중심, 센트로이드로 점점 뮤가 옮겨 가질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K민즈 알고리즘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딱 이제 R이 이렇게 주어졌다 해요. 이렇게 볼까? 지금 이렇게 레이블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샘플은 몇 개가 있죠? 4개 있죠. 클러스터는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면은 뮤1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될까요?
몇 분의 몇일까요, 일단?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뭐랑 뭘 더해야죠? x1이랑 x3. 이렇게 더하면 되죠. 요것만 주어지면은 우리는 그 평균 업데이트 하는 거, 센트로이드 업데이트 하는 거 그냥 할 수 있겠죠. 또 뭐 반대로 그거를 문제를 낸 적이 있나? 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문제를 냈었냐면은 이렇게 냈었어요. D라는 행렬을 한번 줬어요. D라는 행렬을 줘서 D를 N by K로 만들었어요. N by K로 만들어서 이거를 뭐로 줬냐면은 XN, N번째 샘플이랑 K번째 뮤하고의 거리로 행렬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D라는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뭐 1, 4, 9, 2, 5, 6, 뭐 8, 2, 7, 뭐 6, 1, 5, 15, 1 요렇게 5 by 3짜리 D 행렬을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리를 계산을 한 거예요. 거리를 계산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샘플이 뮤1이랑 뮤2랑 뮤3랑 각각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이랑 뮤1, 뮤2, 뮤3랑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그림으로 그리기로는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 뭐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샘플이 얘랑 제일 가깝다고 우리는 지금 바로 알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구하려면은 이 x1이랑 여기 거리, 여기 뮤2까지의 거리, 뮤3까지의 거리 요거 세 개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뭐랑 제일 가까운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한번 구해야 돼요.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1번하고도 구해야 되지만 모든 샘플하고도 다 구해야 되죠. 뭐 예를 들면은 뭐 6번이랑 그럼 6번이랑 뮤1이랑 6번이랑 뮤2랑 6번이랑 뮤3 세 개 구해서 그 중에 뮤3랑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얘를 요렇게 쓴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를 다 구해놨어. 거리를 다 구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레이블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레이블 구할 수 있을까요? 레이블 어떻게 나올까요? 첫 번째 줄 어떻게 나와야 돼요? 원 오브 K 코딩 하면은? 그쵸, 1빵빵 돼야 되죠. 또 1빵빵, 010, 010, 001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게 뭐예요? 여기 첫 번째 줄 구하려면은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값이 혹시 어디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또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어디니? 세 번째 줄에서 제일 작은 값이 여기구나. 네 번째 줄 여기구나. 다섯 번째 줄 여기구나.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조금 설명하는 게 있을 거고 이제 조금 어렵게 수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있을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K민즈 클러스터링 제가 만약에 강의 자료를 정말 간단하게 만든다면은 이거 한 페이지 넣을 거예요. K민즈 클러스터링 요 페이지, 요 그림만 이해하면은 다 이해하신 거예요. 전부 다 이해한 겁니다. 뭐냐면은 여기는 일단 초기화예요. 초기화를 하고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구하는 게 여기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레이블 구하고 평균 업데이트 하는 거. 한 바퀴 도는 게 이거고 그 다음 바퀴가 여기고 또 이제 그 다음 바퀴가 이렇게 잘려 있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처음에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레이블이 안 달려 있어요. 레이블은 안 달려 있고 입력 데이터가 그냥 흩뿌려져 있어요. 흩뿌려져 있고 우리는 초기화를 했습니다. K는 2개야. 이거 우리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두 개로 보이니까 두 개라고 하면 되겠지만 이거를 몇 개로 설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말고사 때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두 개야 라고 설정을 했어요. 두 개라고 설정을 하고 뮤의 초기 위치를 결정해야 돼요. 일단 뮤의 초기 위치를 한번 그냥 때려 맞춰야 돼요. 그냥 뭐 랜덤으로 뿌리든 뭐 다른 방법을 쓰든 간에 일단 아무 때나 찍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찍힌 점이 어디다? 여기 파란색, 여기 빨간색, 여기 두 개, 뮤1, 뮤2 두 개의 클러스터의 센트로이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겠죠. 첫 번째, 주어진 샘플이랑 주어진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점 하나가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해서 누구랑 더 가까운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그 샘플이 파란색이랑 더 가까우면 파란색으로 색을 칠했고 빨간색이랑 더 가까우면 빨간색으로 색을 칠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딱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 경계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에 나오죠. 경계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두 개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데가 경계가 될 거예요. 우리가 거리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거리를 기반으로 하니까 사실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는 거기가 경계일 거 아니에요. 그 선은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딱 두 개를 이렇게 수직으로 딱 반땡하는 그 선, 거기가 분수령이 될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파란색이 조금 가까워지냐 아니면 빨간색이 좀 더 가까워지냐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분수령이에요. 여기 뒤에 가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럼 어쨌든 여기는 지금 뭐 파란색, 빨간색으로 결국 레이블을 표현을 해놓은 거지만 우리는 뭐 원 오브 K 코딩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어떤 매트릭스도 하나 가지고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이 된 애들끼리 평균을 내는 거예요. 파란색끼리 평균을 내서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판별이 된 애들끼리 다시 평균, 중심을 구하는 거죠. 여기로 이동이 됐네요. 요게 이제 한 바퀴 돈 거죠. 샘플이랑 센트로이드 가지고 레이블 구하기, 샘플이랑 레이블 가지고 센트로이드 구하기. 아, 말로 하니까 어렵네. 다시 쓸게요. 여기 써볼게요. 샘플, 샘플이랑 센트로이드 가지고 레이블을 구한 게 여기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샘플인데 이제 업데이트된 레이블을 가지고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한 게 여기죠. 요게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센트로이드, 업데이트된 센트로이드가 다시 여기 가서 계산이 될 거고 이 업데이트된 레이블은 다시 여기 가서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엮여 있죠, 지금. 이터러티브하게. 해서 어쨌든 요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겠죠. 이제 새로운 센트로이드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럼 분수령을 또 다시 그어서 각각의 샘플이 어떤 애랑 가까운지 레이블을 따졌겠죠. 그래서 파란색, 빨간색으로 다시 새롭게 찍었죠. 그 다음에 파란색 애들끼리 다시 평균을 구했어요. 빨간색 애들끼리 또 평균을 구했어요. 빨간색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는데 파란색은 좀 많이 움직였죠. 이렇게 또 한 바퀴 돌았어요.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렴이 된다. 이렇게 수렴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보이는 그 클러스터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잘 묶여 있다. 아마도 바운더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져 있을 거다. 가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37분 했구만. 잠시만요. 한 5분만 쉬었다 다시 합시다. 뒷부분 금방 할 것 같네요. 5분만 쉴게요.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수다를 좀 떨자면은 얼마 전에 되게 신기한 기사를 봤는데 뭐였냐면은 어 뭐 소설이나 영화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7개의 패턴으로 귀결이 된다는 연구가 있었나 봐요. 우리가 뭐 되게 막 뭐 갈등 구조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근데 그런 거 다, 어,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클러스터링이네요. 다 비슷비슷한 패턴끼리 묶어봤더니 결국에는 7개의 이야기 패턴밖에 안 나오더라. 모든 이야기는 이 7개 중에 하나에 속하더라. 뭐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AI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뭐 한 2,000개쯤 되는 소설에 그 갈등 양상이나 그런 뭐 이야기의 구조 그거를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서는 6개의 패턴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얼추 비슷하죠. 사람이 직접 뭐 모르겠어요. 7개가 나온 그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7개가 됐든 아니면은 AI가 돌려서 얻은 6개가 됐든 간에 뭐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뭐 달라 보여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구조는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뭐 요새 인공지능이 뭐, 뭐 여러 가지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뭐 결국에는 뭐 사람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 하겠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경우는 뭐였냐면은 알파고가 있었잖아요.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뭐 이창호, 이세돌이랑도 두고 커제랑도 두고 해서 이세돌은 뭐 이기긴 이겼지만 결국엔 졌고 커제는 완패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 이기지도 못하잖아요. 이제 알파고가 까마득히 바둑을 엄청 잘 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둑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 두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가 아니잖아요. 가 아니잖아요. 가 아니고 알파고가 나온 이후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기보라고 하잖아요. 기보. 원래 사람들이 막 그 뒀던 예전에 그 기록들 아니면은 어떤 패턴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바둑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서 새로운 기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사람들이 뭐 커버를 하지 못했던 그런 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알파고 자체가 정말 빠르게 정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기보가 나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바둑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간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AI가 뭐 소설도 쓰고 한다지만 사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재밌었다. 네.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기출입니다, 여러분. 올려드렸다고 했죠. 제가 맨날 기출 타령 하는데 기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 22년 1학기 중간고사네요. 여기 막 트루 폴스 문제가 나오죠. 빈칸 채우기도 처음 보시나요? 처음 보세요? 여기 트루 폴스 맞추기가 들어가고 가끔 빈칸 채우기도 나오고 여기 딱 보면은 뭐예요? KKT 컨디션 중에 뭐 컨스트레인트랑 라그랑지 멀티플라이 소프트 벡터 이거 뭐예요? 컴플멘터리 슬랭기스 말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계산 문제도 좀 나와요. 계산 문제. 여러분 제한 시간 2시간입니다. 제한 시간 2시간. 생각보다 이거 숫자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간단하게 풀리게 제가 다 내놨어요. 다. 웬만하면은 한 번 제가 숫자를 실수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빼고는 웬만하면은 딱딱 떨어지게 내놓습니다. 분수 잘 안 나오게 내놨어요. 요게 K민즈 클러스터링 문제죠. 3차원의 샘플이 10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 3차원 샘플이 주어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라는 행렬을 하나 줬어요. D. D는 뭐냐면 N번째 샘플과 K번째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행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번.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 몇 개죠? 몇 개인가요?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네? 3개죠. 왜 3개죠?
여기에 열이 지금 3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거랑 뮤1 어떤 3차원 벡터 뮤1이랑 계산한 거리, 뮤2랑 얘랑 계산한 거리, 뮤3랑 얘랑 계산한 거리를 이거 실제로 몇 개 샘플을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짜서 만든 테이블이에요. 실제 값이에요. 어쨌든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 3개 들어있죠.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은 총 몇 개인가요? 이거 따지려면 뭐 해야 돼요? 각각의 샘플들이 이제 1, 2, 3번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죠. 여기 첫 번째 샘플은 1, 2, 3번 중에 몇 번이죠? 1번이겠죠. 요거 2번이겠죠. 2번이겠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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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겠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 몇 개죠? 3개죠. 3개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얘랑 얘랑 얘가 첫 번째 클러스터에 지금 속해 있겠죠? 그리고 이거 뭐 행렬 뒤에 대해서 이거 아규먼트 맥스 이거는 뭐 파이썬 물어보는 뭐 파이썬도 물어볼 겸 겸사겸사 물어보는 거여서 사실 아까 방금 전에 색칠한 그거는 MP 아규먼트 민에 해당하는 거를 했어요. 엑시스 1로 해서. 근데 이제 좀 꺾어가지고 아규먼트 맥시마이즈를 찾아라 라는 문제를 한번 냈었고,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평균 뮤1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식은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뮤1 업데이트 할 수 있죠. 얘랑 얘랑 얘 업데이트 하면 되니까 x1이랑 이거 뭐냐 1, 2, 3, 4, 5, x6, x7 요거 가지고 업데이트 하면 되죠. 실제로 계산도 되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은 4, 4, 6, 8이네요.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새로 업데이트된 평균의 위치 3분의 4, 3분의 4, 8분의 3. 여기가 뮤1이 되겠죠. 아, 잘려.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실제 평균을 업데이트 할 때는 얘 샘플 가지고 업데이트 해야 되죠. 요거는 필요 없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나중에 제가 맨날 기출 얘기했잖아요. 여기 코드 문제도 있네. 이런 거 나와요. 참고하세요. 요거를 이제 좀 식으로 써보는 시간을 갖고 그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뭐 세팅은 다 비슷합니다. 데이터셋 x1부터 x 라지 n까지, 그래서 총 라지 n개의 샘플이 주어져 있고, 뮤는 뮤1부터 뮤 라지 k까지 해서 각각의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나타낸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원 오브 k 코딩 얘기했고, 사실 K-민즈 메소드도 얘도 최적화예요. 얘도 사실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얘는 뭘 최적화하냐면은 요렇게 정의한 코스트를 최적화해요. 요렇게 정의를 내린 코스트를 최적화하는데, 여기에 지금 n번째 샘플이랑 k번째 센트로이드까지의 거리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레이블, 원 오브 k 코딩으로 되어 있는 레이블을 곱해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레이블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샘플이 3개, 클러스터 2개라고 해요. 이 코스트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다 전개하면은 사실 이제 첫 번째 샘플부터 세 번째 샘플까지, 첫 번째 클러스터부터 두 번째 클러스터까지 레이블, 원 오브 K 코딩의 레이블이랑 요 실제 거리를 제곱을 해서 요건데, 요거 사실 풀어보면은 이제 1번은 1번이랑 2번은 2번이랑 3번은 1번이랑 이렇게 세 개가 튀어나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 이게 곱해지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구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n이 1일 때만 딱 봐요. 그러면 R1K에다가 첫 번째 샘플이랑 K번째 클러스터가 나오는데, 그럼 1 곱하기
x1 뮤1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1 뮤2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n이 요 썸메이션에 대해서 n이 1일 때에 대해서만 풀어보자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다 풀었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앞에 이게 곱해져 있잖아요. 이 원 오브 K 코딩의 레이블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만 남아요. 얘만 살아남고 얘는 그냥 필요 없는 애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결국 뭐냐면은 또 그냥 뭐 아까 저걸로 구하자. 요렇게 그림이 있다 쳐요. 요렇게 그림이 있다 칠 때 코스트 J는 뭐냐면은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n번째 샘플 나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센트로이드랑 거기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 그렇게 코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죠. 이런 것들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요런 것들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고 얘가 요렇게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야 그 코스트가 작아지는 일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어렵게 써놓기로는 사실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건 뭐다? 나하고 제일 가까운 애까지의 거리들의 제곱의 합이다. 오! 그러면은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요 표를 보고 코스트 J를 구하자. 이런 거 가능하겠네요. 괜찮은 시험 문제 같지 않아요? 되게 괜찮네. 구할 수 있죠? 뭐예요? 여기 테이블에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만 다 합치면 J예요. 그쵸? 그렇겠죠. 그렇게 됩니다. 아니, 왜 이게 나와? 그래서 코스트 J, 뭐 이런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디스토션 메저래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런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한다. 그러니까 K-민즈 클러스터링이 나름 괜찮게 돌아가게 된다. 저런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 코스트 가지고 실제로 유도를 해서 아까처럼 나왔던 그 이터러티브한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RNK, 아까 그 레이블이라고 했던 그 R이라는 행렬을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1 아니면 0이잖아요. 1 아니면 0인데 여기 뒤에 있는 게 만약에 true면은 1이 들어가고 false면은 0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이게 뭐냐면은 n번째 샘플이랑 k번째 샘플이 만약에 가장 작은 거면, 거리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라면, 아까 뭐 디스턴스를 구했죠. 뭐 첫 번째 샘플이랑 첫 번째 센트로이드, 첫 번째 샘플이랑 두 번째 센트로이드, 첫 번째 센트리랑 세 번째 센트로이드. 이게 뭐 5, 1, 9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거리가 가장 작아지는 인덱스가 2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레이블로는 0, 1, 0을 넣겠다는 말이에요. 그걸 식으로 쓰면, 그냥 어렵게 쓰면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거리가 주어졌을 때, 여기 거리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그 제일 작아지는 J, 여기 보면은 J를 달리해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달리해가면서 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중에 거리가 제일 작아지는 그 J가 만약에 K냐, 그 K에다가 1을 넣어라 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0 또는 1이 들어가는 거고 1이 딱 한 번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평균을 업데이트하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사실 뭐예요? 아까 했어요. 여기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레이블로 나타냈던 행렬의 열의 합이죠. 열의 합. 여기. 그러니까 n을 쭉 달리해 가면서 k는 고정을 해놓고 k번째 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뭐 구하는 거예요? 아까 물어봤죠, 이거.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합. 2개 나오잖아요, 2개. 여기는 뭐 2개, 여기는 1개. 이 열의 합.
그거를 식으로 쓰자면 요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그 K번째 열의 합.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가 되겠죠. 그리고 분자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뭐예요? 이거 이미 아까 했어요. 이거 1 또는 0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0으로 될 때는 안 더할 거고 1일 때만 더할게. 아까 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아,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네.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클러스터를 업데이트할 때 분모는 이 열의 전체 합이죠. 분자는 얘가 1이 나왔을 때의 샘플들을 뽑아내면 되죠. 이게 사실은 RN1이랑 XN을 이렇게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얘가 1일 때만 살아남을 거고 얘가 0일 때는 안 살아나갈 거니까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그거 써놓은 거예요. 어렵게 써놓은 겁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계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저는. 그래서 요거 뮤를 업데이트하는 식 요거는 결국 뭐다? K번째에 속하는 이거 안 바꿨네. 샘플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여기 위에는 뭐예요? K번째에 속하는 샘플의 합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센트로이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딱 K민즈 클러스터링 식으로 써라. 이거 두 개면 끝입니다. 요거 두 개만 구현하면 됩니다. 나중에 파이썬으로 이거 할 거거든요. 넘파이로 짤 거거든요. 두 줄이면 됩니다. 두 줄이면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요거 짤 거예요. 요거 짜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센트로이드의 위치를 요렇게 초기화를 시켜 놓지만 이제 걔네들이 점점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여가지고 경계가 요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뭐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업데이트하고 초록색은 초록색, 주황색끼리 또 하고 거기 업데이트된 위치에서 다시 한번 자르고 또 업데이트하고 해서 쭉쭉쭉쭉 돌아가요. 이터레이션이 막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돌고 돌았더니 여기에 다다르더라. 근데 또 만약에 다르게 돌리면은 이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위치가 서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얘가 1번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얘가 3번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보장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록 일정하게 결과가 나뉠지언정 걔네들끼리 서로 순서가 바뀔 수는 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오늘 수업 빨리 끝내겠네. 마지막으로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경우에는 이 바운더리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꽤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바운더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어느 그림에다 그리면 좋을까?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2차원이라고 합시다. 뮤1이 여기 찍혀 있어요. 뮤2가 여기 찍히고 뮤3가 여기 찍혀요. 여러분들 아까 바운더리가 뭐였냐면은 바운더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랑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이 경계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이 뮤1이랑 뮤3는 여기가 빨간색이 될 거고 여기가 초록색이 되겠죠. 뮤3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뮤1이랑 뮤2를 이은 이 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그리고 뮤2랑 뮤3가 수직으로 이등분되는 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뮤1의 영역은 딱 이렇게 되고 뮤2의 영역, 뮤3의 영역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1번 컨벡스합니다. 이거 컨벡스 셋을 설명을 안 했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항상 볼록한 모양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 각각의 구역이 마치 벌집처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물려 있지 얘네가 어디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항상 컨벡스하게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싱글리 커넥티드,
싱글 커넥트라고 할게요. 여기가 예를 들면은 여기 딱 한 점에서 만나요. 여기 2등분, 2등분, 잠깐 2등분, 2등분, 2등분 해서 여기 딱 한 점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마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집처럼 딱 싱글리 커넥티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애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펠링을 모르겠다. 그죠? 보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요렇게 모든 영역이 가득가득 차서 다 나눠져 있는데 전부 다 컨벡스한 모양이고 전부 다 싱글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우리가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 기출에 이게 나왔어요. 트루 폴스로 나왔어요. K-민즈 클러스터링의 디시전 바운더리는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다 하면은 true죠. true라고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뭐다? 각각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네, 수직 이등분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경계가 저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빨리 끝났네. 빨리 끝났어요. 혹시 뭐 궁금한 거 있나요?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중간고사 한 번만 짚을게요. 오늘이 며칠이지? 아직 많이 남았네. 3주 남았네요. 3주 남았고 여기서 볼 거고, 네, 실습실 아니고 여기서 볼 거예요. 클러스터링까지 볼 거고, 한 장 들고 올 수 있다는 거, 양면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면적을 늘리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A4 용지 딱 양면에만 할 수 있고 클로즈드 북입니다. 계속해서 공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